북한이 여전히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지만 한미 간의 공조는 아주 굳건하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ICBM급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지금 기고만장입니다. 이제는 중국과도 담을 쌓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다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바로 이 김정은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바로 미국계 언론인들을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중국과 담을 쌓고 있다. 미국과 손잡고 우리를 압박한 중국을 더 이상 믿기 어렵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건데요. 이 얘기는 바로 지금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방식이 중국을 압박을 해서 북한을 제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이 북한과 거래를 하면서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겠다. 그리고 중국이 원유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원유도 중국을 압박을 해서 못 보내게끔 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인데 이 김정은은 그런 거 다 소용없다. 우리는 어차피 지금 중국과는 담을 쌓고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해봤자 우리한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를 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의 협력을 확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이 북한이 중국과도 담을 쌓겠다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진심이 담긴 말인가요? 반은 진심이고 반은 진심이 아닌 것이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지나친 의존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북한 체제를 위협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라든가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대타로 택하는 것이 바로 러시아고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정을 맺어가지고 2020년까지 무역량을 1억 불에서 10억 불로 이렇게 10배로 늘리기로 이제 약속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잘 되지도 않고 있고 아직도 북중 간의 무역량이 북한 무역의 9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는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고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고 싶지만은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 못해서 중국의 영향권에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보면요. 굉장히 긴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내용 중에 미국은 9번이나 언급을 하는데 그 기사 보도 내용 중에 남한은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나는 미국하고만 대화하겠다.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거는 북한의 기본 입장입니다. 기본 입장이 자기들은 핵보유국인데 핵보유국하고 핵보유끼리 1대1로 회담을 해야 되겠으니까 당연히 우리하고 카운터파트는 미국이지 한국은 될 수 없다. 한국이 핵무기도 없는 나라하고 무슨 회담을 하겠는 게 기본 입장이기 때문에 저 입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시작된 게 아니고 벌써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계속 전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게 아닌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래도 이 북한의 전략을 깨기 위해서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어려워지면은 우리하고도 핵 문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이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는 우리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기도 했고 또 북한과의 대화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는 북한을 계속 일방적으로 쳐다보고 있고 북한은 우리를 쳐다보지 않고 미국만 일방적으로 쳐다보고 있고 이렇게 일렬종대로 쭉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몇 년 전부터 북한의 일방적인 이제 통미봉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북한은 최대 목표가 자신들이 체제가 대단히 불안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고 그래서 백악관의 인공기를 워싱턴의 인공기를 꽂고 평양에 송조기를 꽂아서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받겠다. 이게 이제 핵무기를 통한 또 ICBM을 통한 대미 전략인데 어쨌든 미국의 트럼프 정권이 과연 그 비즈니스맨이 김정은의 이런 전략에 말려들지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요, 이 강경책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고요. 또 한 가지는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에 어떤 조치를 한국과 미국이 취할지 알 수 없다라면서 이렇게 강경한 입장도 보이고 지금 G20 정상회담을 위해서 떠났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레드라인의 의미가 지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레드라인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세 가지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6차 핵실험을 실시하는 게 레드라인인지, 아니면 핵탄두 소형화 실시인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제대로 발사하는 거를 레드라인으로 보는 건지, 글쎄요, 어떤 게 지금 레드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언급했을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그 레드라인의 표현을 하셨지만은 레드라인의 내용이 뭔지는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특성상 그 내용을 밝히는 순간부터 레드라인의 그 효과가 없어지고 굉장히 무시화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미리 설정해서 얘기해버리면 그 레드라인 전까지는 다 도발해도 된다는 거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레드라인을 넘어도 취할 조치가 마땅치 않습니다. 잘못하면은 오히려 그 국제적인 그 비난을 받거나 우습게거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레드라인은 그 내용이 아주 그 모호하고 상징적이야만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뭐라 특정할 수는 없는데 그건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레드라인을 얘기했습니다만은 레드라인이 정확히 뭔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일단은 6차, 7차 핵실험을 계속한다는 저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ICBM을 완성해서 저걸 발사하는 것을 이제 레드라인을 하는 건데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말씀 안 하시고 레드라인을 밟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어딘지는 명확하게 안 밝히는 게 전략상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탄은 탄도탄인데 완전히 성공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미국을 서해안까지도 도달하지 못하고 알라스카까지 내릴 수 있지만 그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레드라인을 밟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청와대도요, 이 레드라인의 의미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원래 레드라인을 공개하면 레드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레드라인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압박 제재를 하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겠다는 기존 구상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도 레드라인이다라고 해서 선을 긋는 거를 굉장히 꺼려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으면은 미국이 뭐 군사적 제재를 하든가 뭘 해야 되는데 만약에 레드라인을 넘어서도 미국이 만약에 군사적 제재를 못하고 그런 조치를 못한다 그러면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레드라인이 뭔지 모호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레드라인, 전략적으로 모호한 상태의 의미를 남겨둔 것인지 아니면 실제 어떤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글쎄요, 지켜보겠습니다.